장동혁 대표 어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재신임 투표만 실시하게 될까요? 이거 뭐 성사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치평론에는 대가인 우리 소장님의 아유. 의견을 한번 깊게 들어보고 들어보고 나서 나도 좀 베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컨닝하시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어렵다. 네. 이거 매치업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죠. 나는 대표직 걸 수 있는데 넌 뭘 걸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직이나 시장직을 걸어라.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시장직을 그러냐 봤는데 안 걸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걸 놓고서 재신임을 놓고서 자기 직을 건다, 의원직을 건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 전제 조건은 오세훈, 정성국, 배현진 자리를 걸어라 이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정말 막장 대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한다. 또 하나는 임이자 의원. 네. 예, 뱅킹 아닙니다. 임이자 의원. 오, 네. 네, 상주 문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이자 의원. 지난번에 이해운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막 호통을 쳤죠.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장학금 받으면 돌려주는데 175억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받고 어쩌고 자랑을 해요?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비슷하죠, 그죠? 맞습니다. 임이자 의원이 네. 금융위원회 아닙니다. 임이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재선임 투표하자.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대로. 그러면 그게 절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당 대표 흔들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장동혁 대표를 재신임 투표하고 난 이후에 흔들기를 하면 다 윤리위원회 해부될 거예요. 제명.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당원들이 많이 늘었죠, 그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또 당원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당원을 이 경선의 70%를 반영하자 이렇게 되면 당원들은 지금 완전히 고무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원들은 재신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장동혁 대표가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재신임 투표까지 하고 재신임 받았는데 날 또 흔들어? 윤리위원회 해부, 제소.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상황인 걸 알게 된 이상은 직을 걸거나 또는 입틀막이 되는 걸 원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재신임 투표를 하기는 힘들 걸로 봅니다. 시장님 말씀 들어보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데이터를 한번 가져왔는데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지도부가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재신임 투표하자 하는 거는 한번 자기네들이 비공표로 몇 번 돌려봤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은 당원들의 50% 이상은 나의 재신임을 원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국민의힘 지지층. 네,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잘하고 있다가 57%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한국갤럽 데이터를 보면 자 지금 장동혁 잘 못하고 있다 27%잖아요. 예. 자,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치인가? 자, 당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2012년에 박근혜 그리고 2024년에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가 50%가 넘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박근혜 대통령이 82%, 한동훈 대표가 89%가 나와요. 거의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도 57%밖에 안 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나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릴 될까요? 그럼요. 사실 지금 재신 투표가 망한 집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망한 것 같은데 아마 배종찬 소장님은 연배가 저랑 많이는 안 나니까 혹시 옛날에 그런 교과서를 읽어봤을지 모르지만 많이 납니다. 네. 그 논계라는 시는 수주 변영로 선생이라고 논계. 한번 들어봤을 때 변영로 선생 한번 알아요. 시인이자 우리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명정 40년이라고 40년 동안 술에 취해서 쓴 에세이가 칼럼 같은 에세이가 있는데 그 보면은
어렸을 때 하도 술을 먹다가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나 봐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 역시 술 꽤나 먹어봤는데 어린 놈이 저렇게 술 먹고 폐악을 부리니 우리 집안이 갈 데 없이 망하게 됐어라고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국힘의 입장이 갈 데 없이 망한 갈 데 없이 망했다. 네, 갈 데 없이 망한 당이다. 그래서 재심 투표도 이거 꼼수입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런 판국에. 그리고 사실 할 거면 자기만 하지 왜 남을 걸고 넘어지냐. 이거 당직과 공직도 구분을 못하는 거의 지금 뇌사 상태까지. 저는 맨날 여기 나올 때마다 장동혁 대표를 좀 비난하고 욕을 해서 미안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은 인간 장동혁에 대해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야당을 대표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보수의 심장으로서 행세해왔던 네. 국힘이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이건 100% 장동혁과 그 주변 세력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린 건 별 의미가 없고 아직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근데 지금 전한기 씨 뭐 귀국하고 뭐 고성국 씨 얘기 들어보고 나니까 이건 뭐 더 최악으로 가는 상황인 거죠. 완전 최악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우리 네. 이인재 시장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변형노의 농계는 걸작 중에 걸작이거든요. 예. 저는 이 시를 빗대서 지금 국민의힘에는 농계가 없다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적어도 농계는 그 임진왜란에서 적장을 껴안고 맞아요. 이 강을 빠져듭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그 기계가 있어요. 적어도 그 농계는 기계라도 있단 말이에요. 기계도 없어요. 이 변형로 시인의 그 농계,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참 무슨 말하기가 무서워. 아니, 없습니다. 너무 아니 우리 정치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 이런 시도 안 읽어요. 맞아요. 농계는 그 일본의 정말 사무라이 그 장수를 네. 정말 맞아요. 내니 주합분다 이러면서 맞아요. 끌고 들어가요. 뭐 가락시키고 어쨌든 그럼요. 있잖아요. 안 퍼지게.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네. 너무 안타까워. 아. 왜냐하면 정말 이 정도 사태가 되면 초재선 의원들이 나와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의원직 사태까지 불사하고. 자기 의원직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완전 웰빙이야. 웰빙 맞다. 아무도 그런 뜻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자기의 공리만 앞세우는 거예요. 내 이익만, 내 지역구만, 내 선거만. 아무도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 당의 문제를, 이 혼란의 문제를 정말 그걸 분노하는 거예요. 이 정말 이런 문제에 내가 나서 가지고 나는 이제 후배들 등 토닥여주고 이경재 치명 스틱 주고 네. 이래야 될 내가 여기 나서서 이 입국 열차에 나와서 내가 농계가 돼야 되느냐. 정말 이 한탄스러움을 저는 오늘도 감탄합니다. 네. 정말 우리 이인재 시장님의 깊이는 네. 정치는 이거예요. 이럴 때 변형로 시인의 농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는 왜 없는가라는 그러니까요.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농계도 너무 좋지만 혹시 글공기 선생은 아십니까? 또 이게 지식 자랑을 하네요. 아니요. 우리 또 준꺽마. 이인재 시장님의 아주 좋은 글귀가 많이 담겨 있는 서적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 사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또 비매품입니다. 아니, 자 이걸 내가 짧게 한 말 드려. 네. 아니 그 놀라운 네. 월곡이시죠, 그죠? 예. 우리 이인재 시인의 그 책은 예. 비매품인데 예. 서영교의 책은 25,000원이에요. 두께가 거의 수학의 정석이 17,000원이고요. 그 단말기로 긁은 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단말기로 긁었다면서 책 그래요? 값인 거를. 아니 그 봉투가 엄청 두껍다고 25,000원짜리 책인데 아니 봉투가 태블릿보다 두꺼워요. 아니 우리 시장님의 월곡 시인의 이 명전은 비매품이고 네. 수학 정석은 모든 수험생들의 필독 쓰인 수학 정석은 17,000원이고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비딕은요. 그러니까 네. 그 모비딕은 이 2만 번역본이 2만 원인데 서영교 의원의 책은 25,000원? 믿기십니까? 모비딕보다도 비싸나요? 그러니까요. 야.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2만 5천 원 액수가 잘못 적힌 것 같은데 정말 25,000원이에요. 예, 근데 한탄스럽습니다. 근데 책값을 물어보면 사람들 출판 기념회 국회 출판 기념회 참석한 사람들이 책값을 모른대잖아요. 네. 책값이 얼마였죠? 모른대는. 글쎄요, 한 18,000원 되나? 그래도 양자역학은 알잖아요. 양자역학은 우리 또 다른 과방위원장께 여쭤봐야 되는데 양자역학을 아니까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집중 인터뷰로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웰빙 이게 정말 와닿아요. 정말 지금 목숨을 초계처럼 내놓고 정말 열심히. 그럼요. 뭐 제가 지금 의원이라면 로텐도어 앞에 막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거기 앞에 철의 장막을 펼쳐가지고 여러분 10분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당의 상황을 설파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어디 배지들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지금 굉장히 기계가 많이 없어졌다. 방법은 있죠. 국민의힘 사는 방법인데 뭡니까? 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우리 앵커님께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해야 되겠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네. 국회에서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번 길이 열린다. 지방선거에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정말 유일한 길이네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제일 심각성을 장 대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것도 어떤 커뮤니티인지에 따라서 수위가 막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걸 보는데 좀 적나라한 커뮤니티에 가면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아마 청와대 밖에 나와가지고 길에 똥을 싸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누굴 사람 한 명을 뭐 때려 죽이지 않는 이상 역전이 안 되지 않을까? 정말 이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농담인 쪽이긴 합니다만 와닿는 문구였습니다. 우리 준꺽마 앵커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네. 민주당도 지금 막 싸움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피를 흘리죠. 그렇잖아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 아니 그렇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놓고서 그러니까 지금 뭐 강덕구 의원도 이거 말이 되냐 미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불거졌고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우리는 꽃놀이패다 니들끼리 싸워라 안에서 친청이니 뭐 친명이니 머리 쥐어뜯고 싸워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국 대표가 그러잖아요. 썸 탄다고 했지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당이 똑같아요. 국민들은 너무 어려워. 맞아요. 우리 이인재 시장님 계시지만 우리 월곡 시인이 계시지만 지금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청도 임대가 안 나가.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 농계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는 지금 우리가 가수 이동기를 소환해야 돼. 농계 알잖아요. 꽃잎술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아니 그런데 없어. 오늘 뭐 7080인가요? 월곡 시인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침향을 너무 세게 많이 먹었어요. 지금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데 졸릴 시간인데. 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이럴 때 이러면은 한국의 미래는 없어요. 지금 미국은 관세 25% 올린다고 야단 법석이죠. 이게 우리는 협상단을 보내도 그냥 빠꾸해. 노빠꾸가 아니야. 그냥 뺑 빠꾸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갔는데 그리어 USTR 대표가 빠꾸 돌아가. 김정관 갔더니 러테닉이 빠꾸. 조연 갔더니 이 마크 루비오가 빠꾸예요.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빠꾸 정부였네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도부 정말 괘씸한 기사 하나 봤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기초단체장도 50만 명 이상 넘는 지역구는 뭐 지도부에서 이렇게 공천을 검토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뭐 이게 100%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제가 막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부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 해운대구가 뭐 48만 명인가 그런 거 같고 제일 많고 서울에는 송파, 강남, 강서 이렇게가 또 그렇게 되면 그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또 송파, 강남, 강서 이렇게 걸리게 했지? 이 무슨 의도가 있나? 근데 굳이 지금 현행을 업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 50만 이상이냐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당 대표는 이제 자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제거, 제명이나 제거나 똑같은 거죠.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과정이 바로 며칠 전에는 뭐 원내 당협위원장들 협박했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일단 봐줄게.
선거 때까지 했는데 사실은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가 제가 볼 때는 공천심사위원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아 정책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50만 전후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공천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공천을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세력이 좌지우지할 경우에는 망했는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희망은 거의 없어졌다. 지금은 정말 지금 어렵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점점 장동혁 대표도 그렇도록 국민의힘이 타도 대상으로 삼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친명, 이쪽은 진장. 그다음에 이쪽은 이 어류잖아요. 어류 뭔지 아세요? 뭐죠? 김어준, 유시민. 그럼 이쪽은 고전이에요. 고성국, 전한길. 고전이 돼야 되는데 고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보세요. 광역 정원호, 박찬대, 그다음에 경기도는 한준호, 그다음에 대전 충남은 강훈식, 강원도는 우상호 다 깔았어요. 다 깔았어요. 광주 전남은 김용범 이야기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김부겸, 아니 대구 경북.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대권을 가려면은 강력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의 대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 기준이지. 지금 여기 우리 이인재 시장도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시장하고 계속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당인데 오 시장이 오선 서울시장이 되는 순간 장동혁 대표는 또 꺼지는 거예요. 왜? 오선 서울시장이 대권 후보로 우선이야.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막 구제해주면서 본인의 세력을 확 키울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 시장은 그러겠죠. 다음 대선에 나는 대통령으로 나가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한 10살 차이 이상 나잖아요. 10살 차이가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대통령 되고 당신은 총리가 되고 그다음 대통령 이러면 장동혁 대표는 완전 고립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좀 큰 도시의 이 고양이나 용인 같은 도시가 다 50만 넘잖아요. 이런데도 내 사람으로 다 깔겠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반장동혁에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직을 걸래?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천권을 꽉 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은 날 따라와 이게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아니 근데 멘트도 참 의아했던 게 당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내려와라, 이재명 뭐 해라 하는 거는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에 빠지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일종의 우리가 아전 인수식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아무리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내리고 어떻다 하더라도 갤럽 조사를 보면 여전히 지지율이 15%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건재합니다. 건재하죠. 민주당하고 15%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구도가 중요한데 여당 후보 다수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44%, 그다음에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32니까 12% 포인트가 차이 나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고 이인재 시장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도 1%만 득표가 많아도 한 표만 많아도 당선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도 여전히 아직까지 극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말 이러다 다 뺏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혹시 예전에 오세훈 시장 사퇴할 때 기억나세요? 네, 투표율 33.3%인가요? 맞아. 안 되면 사퇴하겠다 했는데 25% 나왔죠. 자, 근데 이거 그때도 되게 말이 많고 막 시끌벅적했잖아요. 홍준표 대표 뭐 모르는 사안이다 했다가 응원했다가 또 이제 진짜 사퇴한다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 했다가 완전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사실 가능성은 아까 없다고 하셨지만 만약 진행이 된다면 누가 드라이브 걸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까요? 이것도 말이 많던데요. 오 시장이 그 당시 했던 거는 자기도 나중에 판단 미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잘못하는 바람에 박원순 씨한테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주고 맞습니다. 또 자기는 10몇 년간 또 낭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나는 얼마 전에 그 당대표 장 대표에 대해서 자꾸 건들고 그러면은 무슨 대표가 뭐요? 당원들 자유의지 이제 총합? 네. 난 그거 보면 뭘 느꼈냐면 북한 노동당의 숙청 주체 사상 김일성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용어까지 왔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아예 공천 단계에서 제거를 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공천권을 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을 제거하고자 마음을 먹으면은 여반장이에요.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당원 투표 대 일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해가지고서 또 지금 기준이 좋잖아요. 당 대표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괘씸죄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오세훈 시장을 후보에서 아예 제거를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북한도 사실은 저는 옛날에 그 황장엽 씨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령님의 주체 사상에 제가 감명 먹었으면 했는데 들어보니까 김일성이 주체 사상에 대해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 황장엽 씨가 만든 거거든요. 주체 사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당사자는 주체 사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핵심은 주체 사상이 뭔지도 몰라. 김일성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이런 용어들 자체가 북한 노동당 용어가 아닌가. 그럼 뭐냐면은 갈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노동의 네. 힘인가요? 정말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 생각보다 갑자기 또 괜찮아졌어요. 아니, 당심 50, 민심 50 돼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이제 들이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또 의견도 많은데 아무튼 오세훈 시장 이대로면 공천 받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도부가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오세훈을 드롭시키려고 할까? 당심 드롭시키려고 하는 거 맞는 것 50하고 민심 같은데 50이 확정됐나요? 발표를 했더라고요 정책위 의장이. 언제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제인가 정점식 확인해 정책위 보겠습니다. 의장이 최종 네. 그 공천 심사 룰은 아직 안 정해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뭐 발표했다면 제가 안 몰랐을 찍었나요?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예.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통과를 해야 되거든. 그게 최고위원 통과해야 되고. 맞아, 최고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음. 그게 뭐 땅땅땅이 도장이 안 찍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최고위회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당심을 올려서 나경원을 이제 올리려고 했더니 이제 그게 좀 힘들어서 근데 문제는 현재 당심이 예. 이상하게 변질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당심이 새로 들어온 당원들은 성향이 과거의 국힘 성향의 당원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그러니까 민심과 괴리가 좀 있죠. 이질적인 당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는 치밀하게 우리 빅데이터의 달인이신 아니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좀. 확정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예. 그 정점식 물론 이제 정책위 의장이 발표를 했죠. 지금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 네. 조선일보에 보면은 국민의힘은 어제자로 이제 지방선거 경선주는 50대 50을 유지하겠다 일단 이렇게 발표를 네, 네.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확정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직은. 정책위원장이 얘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것도 웃기네. 왜 룰을 정책위원장이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정책위 의장인데 정책위 의장이 또 당헌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또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맡아 있구나.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민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 반발이 크게 나와서 하긴 한데 이것도 저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당 5, 민심 50%잖아요. 그러면은 민심에서 확실히 앞서면은 오 시장이 이 나경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중심이라 그러면 이 당원에서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미는 후보 사이에 꽤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 여론조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압도적이지 않다면 이것도 몰라요. 하긴 그리고 또
네. 또 한 명이 이 유력하게 부각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신동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욱의 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게 무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동욱 의원이 또 TV조선 앵커를 또 SBS 앵커를 오랫동안 했었어 가지고 장동혁 대표 측근처럼 요즘은 보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또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듯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완전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뚜렷한 그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7대 1대1이거든요. 7명 여기에는 이제 당연직 지도 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총장. 7명은 제명에 찬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한 명이 반대했는데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은 기권을 했어요. 맞아요. 양양자입니다. 양양자 의원도 말할 때 내용은 약간 반대인데도 기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봤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신동욱 의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인데다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얼굴도. 그렇죠. 이 도전은 좀 자기하고는 거리가 먼 듯 이야기되다가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당원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몰라요. 아니, 우리가 지지난 대선이죠. 지지난 대선을 보면 당시 홍준표 후보는 그 여론조사 최종적으로 했을 때 40% 후반대 거의 50% 육박하는 민심이 나왔지만 당심에서 그렇죠. 윤석열 후보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안 됐으니까 맞아요. 2등으로. 또 이준석 대표 될 때도 네. 나경원 후보랑 같이 있을 때도 보면 달랐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죠. 괴리가 좀 예. 있었죠.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튼 이렇게 당이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오늘 또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개짜, 갤럽, 개판, 개짜가 많이 나오네. 라임인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58, 민주 41, 국민의힘 25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MBS는 41, 20. 민주는 둘 다 41인데 이제 갤럽에서 국힘은 25, MBS에서 20. 아, 이거 정말 처참하죠. 사실 20%는 뭐 어떻게 인재생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방금 뭐 물론 방금 또 갈 때까지 갔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검증이 되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거 엉터리야 저거는 쓸만해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늠이 섰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빅데이터 네. 이게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소구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여론조사거든요. 네. AI를 활용해서 저는 저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항상 AI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받냐면 다 바꿔줘 하면은 너무 고치기 힘들어서 원문을 유지하되 논리, 문맥, 띄어쓰기, 맞춤법 그리고 결론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줘 하면은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맹신자라기보다는 AI를 아예 안 된다니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봐요. AI의 장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네. 그 때문에 배종찬 우리 소장님이 매주 발표하는 그 빅데이터 그걸 저는 굉장히 신뢰해서 꼭 그걸 봐요. 근데 그게 유료로 돈을 내야 보다. 근데 비싸지는 않아. 비싸지는 않아. 아니 그렇다고 뭐 사례까지 들릴 필요는 없고 쿠폰이 없나? 1년에 한 돈 주는 거 5만 원 정도 약간 넘으니까 한 달이면 5천 원이니까 라면 한 2그릇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 그릇. 그래서 그걸 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용을 보면 여러 그 연상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배종찬 소장님이 검증을 직접 해야 돼. 결론은 그 많은 빅데이터에 나오는 거를 보고서 최종적인 검증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가 늘 얘기지만 주역이 점치는 책이 아니라 빅데이터가 미래를 예견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그럼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얘기가 나오죠? 개판 나오다가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아, 네. 갤럽 여론조사 난 20%대. 나 그거는 100% 신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더 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갤럽에서 좀 불쌍해 보였겠지 국힘이. 너무 비참한 거죠. 치밀하다. 예, 너무 비참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일종의 지금 여기가
더 이른바 쪼개지고 있다. 쪼개지고 있는 현상.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 뺄셈의 정치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지금 뭐 우왕좌왕 좌왕우왕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보다도 더 정치판을 잃는다고 자처하는 여기는 또 고성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본인보다 더 대중의 인기가 이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일타 강사 전환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게 이 외연을 확장하고 또 중도까지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두 사람의 도움은 자성국 우한길은 고전이 되겠죠. 레전드가 되겠죠. 클래식이 되겠죠. 근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고전하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왜? 갤럽 조사에 국민의힘이 25%인데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25%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이 57%가 잘한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5%예요. 결국은 전체 유권자의 15%만 가지고 아웅바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인재 시장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권자 15% 가지고 어디에서 이길 수 있죠? 대한민국 선거구에서 물론 이제 영남은 지지율이 다르겠죠. 근데 대한민국 선거구 영남 빼고 수도권에서 충청권에서 뭐 호남은 그건 뭐 아예 가당치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이 시장도 파주시장을 하셨잖아요. 지금 후보자들은 막막한 겁니다. 네. 이거 들고 네. 어디 가서 내가 장동혁 대표랑 찍은 사진 들고서 공천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들이밀었을 때 어디 가서 먹힐 수가 있죠. 고향, 파주, 그러면 양주, 마시는 양주 말고 양주, 그다음에 뭐 연천 어디에 먹힐 수 있죠?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마냥 이 장동혁 대표를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파일을 넓혀야죠. 만약에 지지율이 40%라면은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가 60%면 지지율이 40%면 어떻게 됩니까? 6, 4, 24. 그러면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장동혁 이 정치를 하다 보면 이 시장님도 그래요. YS나 DJ가 어떤 걸 잘하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다음에 자기 행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정말 이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근데 DJ를 따랐던 김상현이 왔을 때 품을 열어줍니다. 이른바 삼품마가 됩니다. 김영삼이 품어준 삼품남이군요. 김영삼이 품어준 남자 삼품남. 삼품남. 그렇죠. 삼품남이 돼요. 그리고 박찬정도 품어줍니다. 박찬정도 품어주죠. 박동지 기도합시다. 이러는. 그리고 DJ도 김중건 그리고 DJP 박태준 다 품어요. 오죽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이인재 시장님 말고 피닉스 예. 피닉스 이인재 우리 이인재 시장님 아이고 이 이인재를 품어요. 네. 합당을 합니다. 맞아요.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덧셈을 한 사람이 이기지 어느 선거구 안에 그러니까 정청래 이게 본인이 연임용이든 뭐든 합당을 이렇게 내미니까 이게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그래도 합당이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덧셈 하려는데 싸우고. 싸우기는 해도 덧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싸우는데 또 뺄셈이야. 뺄셈 한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참 이 상황이 엇박혀 있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치의 본령은 저는 정치를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은 보통 포용화 어쩌고 외치는데 사실은 저는 명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방금 우리 배 소장님께서 이제 YS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 유신 정권 말기에 YS하고 DJ는 평생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또 이철승 씨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이 중도 통합론을 내세우니까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이철승 씨가 야당 당권을 잡는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약간 사쿠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중도 통합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도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네. 이도저도 아닌 의미가 강해진 거예요. 사실은 중도라는 게 좋은 겁니다. 중용.
근데 그때 이철승 후보가 거의 당선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정치 규제를 묻게 했던 DJ가 네. 대의원을 찾아가서 YS 지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날 비가 와가지고 대의원들이 묵고 있는 여관에 다른 후보들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비 맞아가면서 DJ가 그 여관을 대의원들이 묵고 있는 여관을 다 돌아요. 돌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철승 후보는 중도 통합론을 얘기하는데 유신의 길은 동대문으로 가는 거 우리 민주화의 길은 신촌 가는 건데 가는 길이 다른데 합성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대의원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DJ가 이기택 씨한테 전화를 해. 어이 기택이 이번에는 YS를 도와서 우리가 유신 정권하고 싸워야 되겠는가 해가지고 많은 표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의원 대의원 표를 가지고 있는 이기택 씨가 YS에 합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YS 당권을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어도 어떤 대의 앞에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올해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재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판에 지금 방금 배수전님께 말씀하신 대로 네.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게 꼴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혈압이 20씩 올라. 그 혈압약을 반알 네. 먹다가 하나씩 먹어요 요즘은. 혈압 떨어뜨리는 네. 약을 준비를 해야 그래서 돼요. 앞으로는 자주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터질 것 같아요 혈압이. 그래서 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드님이시죠. 김현철 이사장께서 국민의힘은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면서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달라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그게 했습니다. 사진 내릴까요? 네. 이 발단이 바로 고성국 씨가 전두환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 운운한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사진을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권 지방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청권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내전으로 또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서울시당에서는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서 전두환 사진을 걸자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이야기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YS 이 아들 김현철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그 아들도 지난번에 선거에 나갈 뻔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정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YS가 어떤 사람입니까? 닭에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데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당했을 때 밖에 정경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YS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은 가둘 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은 가둘 수 없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진짜 우리 이인재 시장님 말씀이 중요한 게 적어도 이 거물 정치인들은 상도가 있어요. YS가 힘이 필요할 때는 DJ는 낫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쿠라 이철성 중도 전 이야기 나올 때 그 대의원들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내가 김대중입니다. 우리 이 시장님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나라 꼴이 이 꼴인지 저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은 동대문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신촌입니다. 신촌에 명문 연세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이인재 시장도 우리 배추도사도 그 학교라고요? 여러분 그렇네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다 김대중입니다. 안 됩니다. 아 정말 살아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분이 과거 야당을 많이 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금도 이 포용력이 컸던 분들이 그릇이 큰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부 어디 종쟁이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네 죽고 나 살자 외치는 거 보면은 아 저거 어디다 쓰나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간장 종지로도 못 쓰겠네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도 일단락이 빠르게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와중에 그러니까 결국에 발단은 고성국이잖아요. 고성국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뭐 무슨 우리 도와준 뭐 우리 공화당 포함해가지고 자유와 혁신에 뭐 단체장 대구 쪽에 몇 개 줘야 된다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민의힘에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악질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막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데 저는 글을 쭉 보면서 엄청 와닿았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습니다. 자, 이게 정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정치인들한테 부정선거 믿냐 안 믿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걸 왜 묻냐라던가 아무튼 어물쩍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약간 그쪽에 무게감을 주는 스탠스가 많단 말이죠. 그냥 부정선거 없습니다. 이준석처럼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공개 토론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공개 토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게 오죽했으면 황교안 전 총리의 벨소리가 부정 황교안입니다. 선거는 모두 부정입니다. 아이고야. 황교안입니다. 근데 또 출마하신다던데. 황교안입니다. 안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묻는 이 질문에 정말 설득력 있게 답변하면 저도 믿어줄게요. 부정선거. 1번. 예. 1번. 부정선거라는데 2021년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어떻게 이겼죠? 설명해 주십시오. 2번. 예. 2022년에 있었던 대선 지방선거 어떻게 이겼죠? 3번. 가장 최근에 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산 네, 금천구도 금정하고 네. 검정구였나요? 네, 있었죠. 그거 어떻게 이기죠? 국민의힘이 그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더 예. 이겼을 거라는 거죠.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 아니었다면 더 훨씬 압도적으로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할 말이 없네. 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할 말이 없네.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부정선거라면 정말 100명이 아니면 10,000명이 또는 1,000,000명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맞아요. 그리고 반대편도 고개를 끄덕일 때 그 논리가 합당해지는 것이지. 그건 왜냐하면 한때는 김어준도 부정선거 이야기했었죠. 알죠, 맞죠. 그죠? 2012년에 그건 정치 공세인 거지. 그래서 김어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와서 부정선거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투표 그러면은 사전투표를 해서 이긴 선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이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내야 되겠죠. 뭐가 부정이었고 어떤 게 그러니까 무슨 속구리 선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런 해프닝 말고 정말 누가 부정을 했고 어떤 그것에 정확하게 그것이 의혹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는 짚어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외에 선거라는 것은 민심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추정하려면 적어도 이런 겁니다. 이인재 시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거인데 말도 안 되게 개표를 해보니까 졌단 말이거든요. 그거는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진 선거야. 누가 생각해 들어도 진 선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적어도 법무부 장관과 전직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우스갯소리처럼 그분의 벨소리가 부정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래요. 아, 네, 말씀하시죠. 아니 네. 그 황교안 전 대표와 검사 시절 네. 또 변호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총리 시절 같이 했던 분이 있어요. 오, 네. 예, 누구라고 말씀드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검사 시절부터 검사장 전부터 네. 또 검사 그만두고 장관 하기 전에 로펌에서 고문으로 변호사 생활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통진당 사건으로 해서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당 대표가 되고 그때 같이 겪었던 사람은 지금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왜 그럴 거라고 지금 왜 이렇게 됐냐고 보느냐 황교안 씨가 물어봤더니 네. 뇌 전두엽이 파괴된 게 아니고는 이건 어렵다.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렸다. 매우 잘 알고 있던 사람도 이해를 못할 정도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뇌에 무슨 전두엽에 기스가 났거나 아니, 흠집이 났거나 그러니까 네. 평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고 방식은 이해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갑자기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획 돌아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해야지 논리적인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번듯한 과정을 다 거치고 오신 분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왜 저렇게 됐나 싶으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뇌 전두엽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전두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럼 빨리 예약을 해야겠네요. 네, 리저베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그래요. 아까 배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을 거다라는 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쟁점이고 또 이게 그 두 번째로 와닿았던 거는 토론을 계속 피하는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는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검증의 영역입니다. 선관위에서 서버를 까면 될 일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토론으로 검증하면 되지. 이 상호 주장을 검증하면 되는데 윤석열 노상원처럼 야구방망이로 노태학 선관위원장 두들겨 패는 게 검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잘 된대요. 그러면은 저기 이 장동혁 대표도 네. 재신임 투표할게. 네. 당신 뭘 걸 수 있어? 단체장 의원 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 중앙선관위도 그러면 되죠. 우리는 그러면 네. 서버 가서 아무 일 없으면 네. 진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질게. 법적 책임이든 아무 일 없으면 당신들은 무슨 책임 뭘 걸 수 있지?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 재산을 걸어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 재산과 뭐 사돈 팔촌까지 다 걸어라. 걸 수 있겠어요? 안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지도부가 막 엄청나게 지방선거 이거 유리하다 갤럽 그런 거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본인 전 재산 모든 거 그냥 걸린 채권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받고 각서 쓰고 이거 지방선거 이긴다에 베팅할 수 있냐 풀 베팅 가능하냐 이러면 본인도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는 자꾸만 이런 여론조사를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발언 중에서 제일 실망한 게 네. 전광판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아. 아니 건강검진 안 받아보고 자기 지금 신체 지수의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 상태 안 보고 건강 알 수 있어요? 제일 무식한 이야기가 난 건강해 이거예요. 아니 지도수도 모르게 간다. 무식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의사들은 그 의대 6년의 레지던트까지 10년간을 공부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광판을 본다는 건 뭐냐면 한국갤럽 조사에서 겨우 25%예요. 근데 이걸 끊임없이 부정하고 싶어. 이걸 부정하는데 민심을 읽을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5%라고 해서 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25%면 어떻게 해서 이걸 35%를 만들고 어떻게 45%를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고민은 안 해. 그리고 왜 25%만 배추도사는 왜 25%만 이야기하느냐? 리얼미터는 37% 나왔는데 우리가 12% 포인트나 더 나온 리얼미터는 이야기 안 해주고 왜 갤럽만 이야기하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 차이가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샤우팅 보수도 중요하지만 투표소를 가는 사람들은 샤이해서 못 가고 있다. 그 샤이 보수를 샤랄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 샤이 보수가 샤우팅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 샤이 보수가 뛰어나올 수 있도록 농계가 되어 달라.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제 욕심 차리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것 이야기마저도 걷어차버린다 그러면은 제 방송 볼 필요 없어요. 안 봐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새끼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좌파 또 국민의힘 정부 때는 우파. 그래서 so what? 제가 무슨 이익을 취한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인재 선배님이나 저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 벌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정말 정치인들이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사심 없는 평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새끼는 친한동훈계, 저 새끼는 뭐 친장동혁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가라. 정말 일반 소시민 그러니까 나를 막 쭉쭉쭉쭉 빨대로 빠는 사람들 말고 정말 우리 민초들, 정말 일반 민초, 더 민초 말고 네. 더불어민주당 민초 말고 더 민초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걸 받들 수 있는 사람이라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서울대를 나온들, 하버드 대학을 나온들 그걸 받들지 못하면 그 지식이야말로 곡화가세고 쓰레기 지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배 소장님은 좌파 우파도 아니고 네. 내 소신대로 살고파야. 살고파. 내 소신대로 살고파. 근데 그렇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그렇죠. 자꾸 여기저기 팔 잡아 당기죠. 지금 젊은이들 보고 너는 보수냐 진보냐 그러면은 말 표정 보면 욕하는 표정이 나와요. 시대착오적인 질문을 하는구나. 지금 사실 보수 진보가 없어요. 그 보수 진보라는 거 쓰는 거는 진보라는 말은 좀 그럴싸하거든. 왠지 앞으로 나아간다. 좌파들은 진보란 말을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수 요즘은 수구 꼴통 그다음에 좀 고리타분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돼버려야죠. 그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수라는 과거에는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급진이라는 말은 있었어요. 진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56년도에 조봉암의 진보당 때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좌파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급진하면 우리는 빨갱이 공산당 생각만 하다가 진보하니까 왠지 진보하는 것 같아. 불행히도 이제 조봉암 씨는 사형을 당해서 이승만 정권이 했지만은 진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 프로그레시브를 억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뭐 진보당이란 말 안 하, 진보란 말 안 씁니다. 실제로는 진보란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의 용어예요. 좌파 싫어하잖아요. 너 좌파야 그러면 왠지 좌파들이 싫어해 그 말을. 너 진보구나.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일 걱정이 모두의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전한길, 고성국 씨의 제도권으로 들어온 역할이 너무나 두렵다. 난 정말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이 회생 불가능인데 이제 영영 불가능할까봐 당명 바꾸면 뭐예요? 주방장하고 메뉴 안 바꿨는데 간판 바꾸면 뭐하냐고. 좀 제 말 안 듣겠지만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인재 시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뭐 이런 평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시장님은 기초자치단체의 또 경기도 행정을 경험해봤는데 저는 이미 어떤 사람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점을 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토가 분단돼 있는 나라죠. 그리고 수출 위주의 나라고 맞아. 우리 경쟁력이 사라지면요. 지금 한반도가 생긴 이래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잘 살고 맞아요. 있어요. 역사상 제일 역사상 지금 고구려가 아니요. 고구려가 아니야. 우리는 리저 시절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내걸고 당당한 전 세계 1위가 몇 개입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그런데 점점 지금 영국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는 뭔지 아십니까? 2040년 가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이제 30위권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인구도 줄어들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은 우리가 한 40위권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2050년에 저는 뭐 제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저는 우리는 이인재 시장님하고 저는 제가 뭐 우리 선배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 되지만 정말 그래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세계 40위권 국가가 되고 50위권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더 싸울까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세계 10위권 국가인데도 이렇게 서로 세계 뭐 7위, 8위 국가인데도 머리 끄댕이 붙잡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념 진영으로 나누어서 무슨 네가 진보니 보수니 너 민주당 좋아하니 국민의힘 좋아하니 물어보고 있는데 세계 50위권 국가면은 나라가 다 찢어질 거예요. 그 왜냐? 세계 50위권 국가 되면 수출 경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세계 50위권 국가 되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인구가 그때 인구가 줄어서 한 3,500만 명, 4,000명 정도, 4천만 명 되더라도
50위권 국가 되면 취업이 없고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르고 베네수엘라예요. 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우리 정치판은 어떤 정치판이라는 거는 뻔하게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이 싸움판이 하나가 아니라 막 50개가 펼쳐져 있는 거. 국민의힘 같은 내분이 이루어지는 정치 이 갈등판이 한 50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호각성하지 않으면 목타나보다. 대한민국은 아니 우리 중꺾마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꺾마 결혼도 해야 되죠. 애도 낳아야 되죠. 지금 그 말 듣고 목이 마르니까 목이 아니 터져. 그러니까요. 50년은 남았는데 큰일이네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적나라하게 봤을 때 그냥 완전 소위 말하는 이 코인파리들, 뭐 물론 저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선동을 하니까 어찌됐든 계속 고자극을 지지자들에게 주고 뭐 이념적으로 뭐 주입을 하고 이렇게 깃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템이 이거예요. 반공. 그 다음에 이제 요 음모론, 그러니까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 근데 음모론을 또 반공이랑 엮어가지고 이 부정선거에는 중공이 개입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소설을 쓰면서 사람들을 지금 자극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제도권 밖에서 이렇게 하도 설쳐댔는데 이제는 제도권 안에까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지적을 받는 건데 아주 특별 당원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뭐 어떻게 좀 못 쫓아낼까요? 이 고성국 전환길 대표적인데 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한번. 네. 아니 방법이 제가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나올 것 같아서 잠깐 참을게요. 네네. 첫 번째로는 네. 누가 이 중심을 잡고 있느냐죠. 장동혁 대표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 사리구별을 해야 돼요. 사리구별을 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고성국 전환길은 정말 참고하는 그건 뭐 그 이야기가 아무리 강성이고 정말 우리 이인재 시장님이 이 발언을 했다가는 뭐 욕짓거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런 강성 지지 정도 전당대회 때 이 밀어주고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참고하는 거지 의존하거나 압도당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로 그 사리분별이 되고 이 이해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고성국 이 또 전환길은 말 그대로 뭐 참고하는 거니까 이 도움이 되는 고전이 되겠죠. 네. 장동혁 대표가 잘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말에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는. 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개인이 뭐 전두환 사진 운운한 게 그게 뭐 문제냐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전환길 씨는 기국을 내서 두루두루 협박을 하잖아요. 한동훈이요. 한동훈이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장동혁 대표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면요. 우리도 장동혁이 버릴 거예요. 이건요. 완전히 이 장동혁 대표를 내가 너 밀어줬는데 까불지 마 그러고 협박하는 거예요. 졸로 보는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윤리위원회도 그렇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때 우리 이인재 시장님이 놀라셨잖아요. 정청래는 어떻고 장동혁은 어떻다라고 할 때 장동혁 대표한테 나오는 네 글자가 과잉 징계예요. 과잉 징계. 그럼 배현진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성국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성국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 이게 더 쪼개지는 거예요. 더 뺄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 장동혁 대표에게도 앞으로 남은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평가받을 거죠. 그다음에 그 뒤에 민심은 또 요동칠 거죠. 그래서 빨리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적어도 1년 전에는 아니랬잖아요. 그렇죠. 1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그 네. 좀 다른 얘기면 우리 때는 모택동이라 그랬어요. 마오쩌둥 발음이 난 이상하더라고요. 모택동 네. 한 얘기가 대파대립이라고 크게 깨져야 크게 일어난다. 지금 국민의힘은 크게 망해야 삽니다. 한마디로 망해야 사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 정치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왜?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SNS를 통해서 국민하고 직접 대화하잖아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뭐 마귀 무슨 뭐 네. 죽인다 뭐 이런 식의 험한 말들을 국민을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부동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최근 들어와서는 막 최근에 막 서너 개씩 던지잖아요. 밤잠 안 자고. 하여간 대통령이 되면 기분이 좋으니까 잠도 안 올 거예요. 늘. 근데 뭐냐면 야당은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알아서 하고 걔네들은 뭐 내 상대거리가 안 돼. 그러다 보면 대통령 혼자서 국민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하게 되다 보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네. 학자들은 뭐 어려운 말로 연성 전제 국가란 말을 써요. 연성 부드러운 연성인데 전제 국가가 연성 경성이 어디 있어요? 전제 국가면 전제 국가지. 히틀러는 경성이고 뭐 다른 나라는 베네수엘라는 연성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은 저 국힘의 사정이 아니라 네. 나라 꼴이 이 상태로 갔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아니 10대 기업 총수들 불러다 놓고 말이지 뭐 지방에다가 뭐 투자하라고 하는데 지금 총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나 법안 같은 거는 규제 개혁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근데 과연 300조든 250조든 그 총수들이 이 임기 중에 하겠습니까? 할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다 할 건데 돈 나눠줘야 또?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는 대통령이 전행하는 국가가 바로 전제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소모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사는 길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는데 이제 그 남은 희망마저 불씨마저 꺼버렸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장님 말씀 중요한 게 이게 새는 양날개로 날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견제 세력이 없으면 통제불능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다수당 여당을 가지고 있어도 야당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받아칠 수가 있는 것이고 헛웃음 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 일본 잘 나갔어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진짜 잘 나갔습니다. 우리 그렇죠. 이 맞아요. 시장님 아실 거예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정말 넘볼 수 없는 나라였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소니가 있죠. 파나소닉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당 일본도 저는 일본이 이 망조로 간 이 시작도 저는 정치에 있어요. 경제는 일본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불릴 나라였어요. 근데 자민당이 이제는 독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그냥 개짱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민주당 내에서 계파별로 뭐 정치를 하고 그럼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건전한 야당 세력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일방 독주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정말 강한 야당은 실력입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실력이야. 다른 거 필요 없고 누가 뭐 했니, 뭐 장동혁이 단식했니, 뭐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크 콘서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저는 실력이에요. 야, 저 사람 진짜 실력 있다 그러면 욕하면서 따라옵니다. 조용필, 이승철, 이미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성격 나오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가수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에요. 맞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참 좋은 얘기야. 저는요 실용 외교가 아니라 실력 외교예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임기 초반이라도 실력 안 되는 지금 국무위원들 내려야 돼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올려야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적일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혜훈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사람. 그거는 국민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갓파더 대부의 우우우우 대부에 나오는 가사 우리 이 말론 블란도라는 배우를 우리 인재 시장도 좋아할 텐데 그 말론 블란도가 딱 시그널을 물면서 하는 그 엄청난 대사가 있어요. 큐. Friends close, the enemy closer. 어우.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명대사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꿈은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올라가는 정도의 사람이면 그런 통큰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의 심장에는 태평양이 들어있고 저 사람의 폐에는 대서양이 들어있고 저 사람의 오줌보에는 인도양이 들어가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 정말 신촌에 네. 있는 학교 나왔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신촌 좋죠. 네.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아니 두 가지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한 가지는 그래요. 윤리위랑 자꾸 당대표랑 이렇게 뭐 분리돼 있다 정론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을 개연성을 봤을 때 누가 지금 당대표랑 윤리위랑 당무감사위랑 분리돼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냥 거의 뭐 지렁이 같은 느낌이죠. 암수가 함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꾸 윤리랑 구분해서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의총하던 날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우리는 윤어게인 내란 동조 세력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사실 그 세력에 편승해서 정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제주도의 한 윤어게인 유튜버에게 곤욕을 한번 겪었더라고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딱 나오자마자 수석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근데 윤어게인 내란동주 세력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사실이고 장동혁 대표의 의지인가요? 라고 하니까 그럼 수석 대변인이 당대표 패스하고 자기가 그 정도의 발언을 하겠습니까? 참 그걸 지금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수도 없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언제 얘기했는데 약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은 전혀 그게 아닌데. 앵커님 네. 좀 죄송합니다. 아직 젊잖아요. 네. 좀 더 오래 사셔 보시면 네. 인간은 원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 공자도 네. 계속 언행일치를 강조했던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말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할 말 나나 배 소장이 할 말이 없어요. 공자 옛날 사람들이 좋은 말 다 해가지고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원래 호리오해. 오. 자기한테 이익되는 건 좋아하고 네. 해되는 거 싫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그걸 얼마만큼 본인이 컨트롤을 하느냐가 교육인 거죠. 인성하고. 네. 근데 공자도 맨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좀 말과 행동을 일치해봐. 그리고 그냥 교원영색, 표정만 칼싸고 입만 나불거리는. 근데 우리는 입구결차지만 입만 나불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팩트에 의해서. 또 저렇게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적어도 정치라는 공적인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좀 언행일치가 좀 비교적 되는 사람들이 많이 담당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그 해야 될 역할은 누구냐? 정당이에요. 정당. 맞습니다. 정당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아니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말의 이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참 말의 명분 이런 게 중요한데 정당은 정당해야 돼요. 정당해야죠. 합당은 합당해야 돼요. 맞습니다. 잠깐만 좀 적을게. 네네네. 참 훌륭하네. 참. 그것만 지키면은 저는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대단한 문장인데요. 뿌뿌뿌뿌. 뿌뿌뿌뿌. 정당은 정당해야 하고 합당은 합당해야 한다. 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보니까 맞습니다. 정당하시. 빅데이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깜짝 놀랄 만한 말 많이 이 라임이 대단한데요. 힙합을 하셔서도 굉장히
힙합의 가사를 잘 쓰셨을 것 요 같습니다. 당당 요 당 떨어져 요.